자, 안녕하세요. 저 경성대 행정학과의 정충식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교수고 행정학 박사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다수 분들은 다 컴퓨터공학이시고 전자공학, 의학 박사님까지 계시고 다 계신데, 제가 전문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그런데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IBM 컴퓨터를 더 오랫동안 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문과를 나왔는데 IBM, 딜로이트, 시티뱅크에서 IBM 컴퓨터를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제가 AS400 그 당시엔 전문가였고요. 저는 경영학 석사를 MIS로 하고, 그리고 딜로이트 있다가 시티은행 들어갔는데, 시티은행에서 AS400을 제가 은행을 7년 다녔습니다. 저는 NCR IBM 2년, 딜로이트 2년, 시티은행 7년, 11년을 다녔는데 4년을 IS 오디터를 했습니다. 컴퓨터 보안관인데 그때 제가 한 게 DR입니다. 디제스터 리커버리, CP, 컨틴전시 플래닝입니다. 몇 년생이세요? 99년생.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88년도 얘기예요. 올림픽 열릴 때 얘기. 제가 시티은행 다닐 때, 그때 국내에는 시큐리티, 시스템, 컴퓨터 보안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시티콥 직원이니까 전 세계 시티은행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DR,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티은행 건물이 폭격을 받았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해서 없어지면 옵사이트 백업이라고 해서 제3자에 갖다 놓은 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한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살려서 이태원 지점이나 명동 지점이랑 연결해 갖고 비즈니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컨티뉴어티 오브 오퍼레이션, 운영의 계속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매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정보 시스템 감사 전공으로 석사를 하나 더 받고 박사까지 행정학으로 받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2002년에 9.11 테러가 터집니다. 그래서 쌍둥이 빌딩 2개가 100층짜리 무너집니다.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날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나라입니다. 주가가 5배, 10배 뛰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정답은 EMC입니다. EMC. 우리가 스토리지 회사로만 알고 있었던 EMC가. 왜냐? 골드만삭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는데 무너지면서 골드만삭스는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길 건너 뉴저지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컨티뉴어티 오퍼레이션, 다시 살아나서 비즈니스가 계속되니까, 야, 저게 뭐야? 아니,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느 회사가 했는데? EMC인데요. 그래서 EMC 주가가 뛰니까 EMC 사장이 직원들한테 표정 관리해라. 내셔널 디제스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인데 우리 회사 주가가 뛴다고 이렇게 이 표정 관리 해야 된다. 자, 그게 2002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가 없었어요. 올해도 없다가 지금 한양대 에리카에다 만들었는데, 작년에 판교에 있는 SK, 거기를 빌려 쓰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났는데 사실은 거기 네이버도 있었고 SK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상관없는데 카카오만. 왜냐? 카카오는 1년에 보안에 예산 50억밖에 안 쓰고 네이버는 200억을 썼고, 네이버는 춘천에 각이 있었고 카카오는 없고, 지금 네이버는 춘천의 각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완공을 했고, 카카오는 말로는 한양대 에리카 지금 했다 그러지만, 그리고 서울대 시흥에다 하겠다 그러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는 고대식 회장님하고 저하고 10여 년 전부터 과거의 통합전산센터에 자문교수를 제가 3년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또 했어요. 왜냐하면 올 3월에 이제 임기 끝난 강동석이란 친구가 3년 원장을 했죠. 강동석이 저한테, 형님, 저 자문교수 하신다. 환갑도 지났는데 못해, 안 해. 그랬더니, 아니, DR 해보신 분이 국내에 몇 되지도 않는데 와서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지난달에 정부24가 다운이 되면서 금요일 날 다운이 됐죠. 그리고 토일 월 리커버리 되면서 계약서부터 이제 5만 가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었지만 이건 정부24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시스코 라우터의 L4 스위치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하드웨어 문제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발단은 정부24가 아니라 세월에서 시작이 됐고 세월에서도 GPKI 인증 쪽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세월인데 그게 정부24로 전이가 되면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뉴스에 계속 나오듯이 조달청 쪽도 그렇고 저기 시스템별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아니냐. 뭐 이제 정부는 하드웨어 이쪽은 소프트웨어 뭐 얘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이 통전이라는 것을 2005년에 광주, 2005년에 대전, 그리고 2007년에 광주, 그리고 이제 지금 제3센터는 대구,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공주에 있습니다. 그건 백업 센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대한민국 부처는 48개입니다. 그 48개 중에 하나 빼고 24개, 23개, 24개에 있는 15,000개 서버는 대전, 그 다음에 23개에 있는 15,000개 서버는 광주, 그리고 이 두 개가 미러링, 그러니까 한쪽이 다운되는 순간 한쪽이 자동으로 다 살아나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둘이 동시에 다운되면, 예, 그럼 이제 공주가 움직여야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2005년 대전은 KT 건물을 이제 뺏었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팔을 비틀었고 실제적으로 지은 거는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지은 거는 지금 이제 대구가 시작이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2005년 대전 갈 때는 사실은 콜로케이션이라 그래서 위치 통합이지 클라우드 개념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가면서부터고 지금 뭐 대구는 훨씬 더 한 상황이지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데이터서부터 이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올 줄도 몰랐고 사실은 정부 내에서 저는 행정학 박사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야 아니 우리가 북한이랑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서버를 이렇게 한 군데다 다 모아놓는 게 밥상 차려서 주는 거지 이게 가당키나 한 거야? 이랬었는데 이제 세상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등장해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클라우드로 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대한민국 정부가 성견지명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센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데이터 센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로케이션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커패서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구 센터를 지을 때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완공도 하기 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공공기관을 민간 클라우드 내지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맨날 하지만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물론 공무원이 전문이고 이제 일반 전문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스킬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서보람이라는 친구가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디지털 정부 실장입니다. 근데 TV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저 친구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수명이 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데이터 통합에 대한 것을 먼저 했고 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재미없었다 그러면 죄송스럽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는 학과가 된 지는 올해고요. 작년까지는 정보통신공학과였는데 이제 올해 게임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저의 원래 전공은 이제 뭐 휴리스틱 알고리즘 쪽이었고요. 지도 교수님은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게 제 전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분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뭐 보통 이제 분쪽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AD랑 연구를 하고 있는 쪽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과에 이제 전자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해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쏴서 드론을 격추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파워와 어떤 주파수를 때려야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을까
자, 그런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전자기파 쪽은 저희 학과에 이제 동료 교수님이 하시고 그 최적화라든가 뭐 예측이라든가 머신러닝 쪽은 제가 맡아서 그런 쪽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은 연구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은 제가 정보통신공학과 시절에 맞는 거고, 그다음 군 쪽으로 이제 육군하고는 선행 연구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 개발은 아니고 향후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의 가능성 판단, 그리고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용품이 있으면은 그 상용품으로 가지고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선행 연구를 하는 쪽인데, 그쪽은 이제 시뮬레이터 쪽. 요즘 이제 군대도 워낙에 이제 그 실전보다도 훈련할 때 실제 필드에 나가서 훈련하기 이전에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VR이라든가 AR 그리고 XR, 그러니까 이제 VR은 완전히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XR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물이 있고 그다음 가상현실에서 같이 훈련하는 부분인데, 그런 쪽을 하는 거를 우리 지금 기술로서 개발 가능한지 그런 쪽을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학회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공대 같이 내에 있는 이제 고대식 교수님, 학회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하고 있는 원래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하고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 쪽이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련된 학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회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딥러닝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회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학회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학회 회장님께서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한번 와보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 지금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같이 뭐 의견 교환이라든가 같이 뭐 협업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이 3분 스피치를 한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그 회장님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보니까 의제가 디지털 재난 대응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쪽 관련된 거를 조금 보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제 한 부분인데, 최근으로 따지면은 작년에 이제 그 뭐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뭡니까, 이태원 사건, 그 다음에 뭐 올해도 있었죠. 사실 제가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오송역 옆에 그 길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궁평 제2 지하차도 뭐 그런 사건들, 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전부터 정부가 세월호 이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그 오송역 같은 경우, 그 이태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통신사랑 잘 연계해가지고 밀집도를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만 하면은 위험도를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이 궁평 제2차도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자동 그 뭐라 그러죠? 그 차단 시설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재난 대응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일터, 뭐 끼임 사고라든가, 그 뭐 낙상 사고라든가, 또는 탱크 안에 들어갔다 가스 중독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생활 쪽에서는 독거노인들 같은 거를 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경우는 아까 궁평지에서 예를 들었는데 날씨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뭔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차단 시설 같은 거 만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기서 그 여러 계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또 기업체 계신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